유승민 전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어쨌든 역선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네. 지도부 조사에서도 1위가 나오고 또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이런 조사에서도 1위가 나오는데 네. 리서치비가 그러니까 지난날 말이네요. 네. 30일에서 31일 그 조사를 보면은 범보수 진영에서 차기 주자 중 누가 적합하냐. 네. 이럴 때 유승민이가 22%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네. 한동훈 15, 홍준표 12, 오세훈 10, 이준석 5, 안철수 4, 원희룡 3.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네. 조사한 것에서는 한동훈이 39, 오세훈 27, 홍준표 17, 안철수 5, 유승민은 4, 이준석 네. 4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번 경기도 경선에 나갔다가 김은혜 네. 의원한테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홍보수석이죠. 패해가지고 그동안 잠적을 좀 했던데 그 이후 지금 나타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네. 비속어 논란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네. 비판하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면에 부상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당시 야당보다도 더 심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네. 빨가벗은 임금님이니 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냐 네. 거짓말한 것이 더 나쁘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사과하라 반성하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발언 갖고도 또 나타났어요. 네. 이번에도 또 이 사건이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도 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네. 비난하고 나섰다. 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네. 유승민을 보면은 그 몽골 침략했을 때 예. 몽골군 앞세우고 쳐들어온 사람이 홍보곤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홍보고인이죠. 우리나라 사람을 몽골 사람보다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 예? 또 병자호란 때 청나라 누르하치를 앞장서서 청나라 군대를 몰고 온 게 저 정명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막 영의정 멱살을 잡고 뭐 난리를 쳤어요. 왕을 또 중국으로 청나라로 끌고 간다고 협박하고 인조를 또 예. 일제시대 때 또 한일 합방 때 이완용이가 큰 공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자꾸 생각이 나요. 예, 위기 때 위기를 수습해야 때 앞장서야 되는데 그 위기 때 그걸 빙자해 가지고 자기 거를 챙기려는 이런 의도. 예. 그러니까 보통 때 진짜 싸울 때는 안 싸우고 그러니까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전쟁 한참 할 때는 숨어 있다가 예. 북한이 후퇴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고서 저기 쏴 하고서 앞장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진 하나 앞장선 거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다부동 전투를 지휘했다 이렇게 홍보 자료 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보면은 별명이 쫌생이잖아요. 뭐 하는 게 쫌생이가 돼 쫌생이. 지금 그 말 할 때입니까? 국가적으로 위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누가 책임인지 정치인 나부터 책임 있는 것 같다. 나부터 자성하겠다. 우리 국민의힘 다시 태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구 나가라. 총리도 나가라. 대통령 반성하라. 안에서 사태질 할 때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유승민 저 사람의 한계가 저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유승민 1등으로 나오지만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고요. 실제 국민의힘으로서 대표 나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되고 통반장 선거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 통반장 선거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모름지기 자기 인격을 좀 갖춰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지사 경선에서 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유승민 의원 발언 자체가 최근에 이 이태원 사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이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뭐 옳은 얘기죠. 말입니다. 맞는 뭐 얘기죠. 틀린 말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위험한 인파를 미리 예상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그런 거 지자체고 그렇죠. 뭐 경찰이든 하는 게 국가인데 그걸 방치한 거 아니냐.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얘기도 아까 늘 얘기하신 대로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와 상황이라는 상황이 게 있는 거죠. 것이고 사건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당장 이상민이 파면하라 이렇게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도 몰랐는데요. 물론 네. 뭐 저는 도덕적이나 지휘 책임이나 그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파면만 한다고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선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유승민 떠드는 거는 뭐냐? 저는 전투에서요. 심한 전투에서 위워 솔저스 이런 영화도 보면 전투에서 막 아군들이 진짜 죽어나가는데 아군 죽었어요, 동료가. 근데 그 시계가 좋은 거 차고 있어요. 그 시계 자기가 차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네. 예?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이제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뭘 특별히 잘못했겠어요. 옛날에 이태원 잘 지키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이제 지키지 마 해서 사고가 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좀 힘을 몰아줘야지 저렇게 쫌생이 같은 말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유승민이는 지금 특강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2일 날도 건국대 특강후에 기자들과 또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물으니까 경찰청장이라든가 책임 있는 분 그런 분 퇴진은 물론이고 전면적인 개각을 해라.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사과가 늦어질수록 민심과는 멀어진다. 아니 지금 조각도 다 완료를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말 막 내지르면 됩니까?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요? 손은? 그러니까. 지금 다 내보내는 건 좋아요. 네. 뭐 이 내각 일괄 사퇴 하면 좋지만 언제까지 그럼 또 청문회하고 언제까지 또 뽑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나라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기고 북한은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정말 힘든데 그럼 손은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한테 유자가 그 모금도 유씨거든요. 옆에 칼도 이게 있습니다. 네. 모금도 유죠. 그 칼은 적을 향하라는 거지 자기 편 찔르라는 게 아닙니다. 모금도 유자한테 칼도는. 그래서 유승민 보고 제발 적하고 좀 싸우는데 칼을 써라. 자기 편 찔르는데 등 뒤에서 찌르지 말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뭐 유승민이 이렇게 나선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뭐 나름대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지도부 선출에 대비한 그런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는 그렇죠. 것이 합리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나 여기 있어. 내가 진짜 당을 제대로 이끌고 내가 차기 대권을 맡으면은 이런 사고 안 날 겁니다. 이런 식의 제스처죠. 근데 대통령 있다고 사고 날 게 안 나고 안 날 게 납니까? 그래도 뭐 어제 기자들한테는 나 마음 다 비웠습니다. 나라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나라를 위해서는 할 말 하고 할 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요, 정치인들 마음 비웠다고 말 많이 할수록 마음이 탐욕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 탐욕이 있는 사람이 마음 비웠다지 진짜 마음 비웠다는 사람은 마음 비웠다 소리도 안 해요. 그래. 자기가 청백리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점심 먹을 때 꼭 칼국수만 먹어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제가 가면은 뇌물 받은 거를 등기로 반송한 그 영수증까지 항상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크게 먹어서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조그마한 아파트라든가 뭐 그런 데 살다가 딱 현직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나면은 뭐 그냥 고대 광실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먹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엄살을 떨고 정말 청백리들은 자기가 청백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유승민도 그렇지만 이준석도 지금 뭐 경찰 조사가 끝나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숨지고 있더니 이 사건이 나니까 31일 날 또 SNS에 다 글을 올려가지고
며칠 밤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이태원에서 제가 1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성에다 다 고소하면서 이분이 이런 거 전문가입니까? 네 가지 해법을 또 탁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뭐 유승민 때는 이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낫다고 봐요. 예. 이준석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자기가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국리는 많이 그렇죠. 했더라고요. 뭐 빅데이터나 뭐 IT 기술 좀 활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자.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유승민처럼 무조건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 사과하고 총리 나가고 뭐 이런 식의 해법은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또 안철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뭐 네. 당장 또 뭐 이상민이 물러나야 네. 한다고 거기다가 또 그렇죠. 숟가락을 거기 탁 숟가락 얹거나 딱 얹었는데 참 안철수는 인수위원장 하면서 책임 없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고 입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잖아요. 무조건 물러나라고만 안철수가 해야 됩니까? 저는 안철수도 간 보면 안 된다. 간철수의 범위를 빨리 넘어야지 대권이나 당권이 돌아오지. 저런 식으로 간 보는 정치,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문제 있을 때 칼날만 들이대는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비대위 논란 때도 그 우총일 때는 한마디 안 하고 나와서는 그 비대위 말고 최고위로 돌아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로 돌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 감각은 초딩 수준이라고 봐야죠. 초딩. 예? 10년이 지나도 정치 감각이랄까 그런 것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철수 저 사람은 오랜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봐서 정치 DNA가 없는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규정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저런 분들이 바둑을 둘 때 상대방 패를 생각하고 자기 패도 돼야 되는데 상대방은 무시하고 자기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뭐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폐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이게 시야가 없는 거예요. 밖을 상대방을 패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거죠. 그게 안철수의 한계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네. 뭐 좀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이 같은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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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은 저 쫌생이고 안철수는 근본적으로 보는 시야가 없고 예. 그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